그런 이제 작업으로 어렵습니다. 만약에 브라켓의 바디에 액세서리 슬롯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액세서리 슬롯 루프가 부여된 그 새로운 아치와이어를 제작하지 않고 간단하게 업라이팅 스프링을 제작해서 효과적으로 앵귤레이션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증례는 미싱된 12번 치아의 공간을 오픈 코일 스프링으로 리게이닝한 후에 티핑된 11번, 13번 치아를 업라이팅 스프링으로 개선한 경우입니다. 11번 치아의 티핑을 개선하기 위해서 치은 쪽에서 삽입된 업라이팅 스프링, 13번 치아의 티핑은 교환면 쪽에서 삽입된 업라이팅 스프링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액세서리 슬롯이 없었다면 13번 치아와 11번 치아의 티핑을 동시에 개선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증례는 11번 치아의 토크 컨트롤을 한 것으로 토크 컨트롤을 위한 교정력을 지속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 풀 사이즈의 아치와이어에 루프를 부여를 해서 토크 컨트롤을 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설측에서 토크 컨트롤을 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순축에서 토크 컨트롤을 하게 되면 위에 그림에서처럼 순축에서 토크 컨트롤을 하게 되면 순축 브라켓이 회전 중심이 되겠고 그리고 인사이잘 엣지는 이런 원호상을 대략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겠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게 되겠고 설축에서 토크 컨트롤을 하게 되면 설축 브라켓이 회전 중심이 돼서 인사이잘 엣지는 이런 원호상 그래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즉, 설측에서 토크 컨트롤을 하게 되면 인사이잘 엣지의 수직적인 변화는 순축에서보다 훨씬 크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도 정도의 토크 컨트롤을 하게 되면 1.2mm 정도의 수직적인 위치 변화가 생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증례는 21번 치아의 토크 컨트롤과 버티컬 컨트롤을 동시에 이제 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느 것을 먼저 컨트롤해야 할까요? 토크 컨트롤을 먼저 할까요? 버티컬 컨트롤을 먼저 할까요? 21번 치아의 토크 컨트롤만으로 버티컬 컨트롤도 자연스럽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유는 방금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측에서는 토크 컨트롤을 하게 되면 치아의 버티컬한 체인지도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버티컬 컨트롤을 먼저 하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동차는 이제 구동 방식에 따라서 이륜 구동과 이제 사륜 구동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고요. 또 이륜 구동은 전륜 구동과 후륜 구동으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겠죠. 각각 구동 방식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구매를 할 때 자기 자신에 맞는 그런 이제 자동차를 이제 선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측 브라켓의 슬롯을 자동차의 구동 방식과 비교해 보면 호리젠탈 슬롯은 전륜 구동, 프론트 휠 드라이브, 버티컬 슬롯은 후륜 구동, 리어 휠 드라이브라고 먼저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하나의 호리젠탈 슬롯 또는 버티컬 슬롯을 가진 설측 브라켓은 이륜 구동, 투휠 드라이브 자동차라고 볼 수가 있겠고 호리젠탈 슬롯, 버티컬 슬롯 모두 가진 설측 브라켓은 4륜 구동, 4휠 드라이브라고 자동차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설측 교정에서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여러 가지 이제 장애물들이 많기 때문에 설측 교정의 길은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즉 길로 따지면 오프로드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친 길을 문제없이 달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사륜구동차를 사용을 하게 되죠. 결론적으로 오프로드와 같은 설측에서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정답은 암모니아와 같은 효과적인 여러 개의 슬롯을 가진 브라켓입니다. 암모니아 브라켓은 대부분의 설측 브라켓이 갖고 있는 O1, A5, O25 호리젠탈 슬롯을 메인 슬롯으로 하고 효과적인 로테이션 컨트롤을 위한 버티컬 슬롯과 손쉽고 효과적인 앵귤레이션 컨트롤을 위한 액세서리 슬롯이 설계되어 있는 사륜구동 자동차와 같은 멀티 슬로티드 브라켓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링걸 아치와이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설측에서는 견치와 소구치 사이에 치아의 두께 차이 때문에 두께 차이가 두드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설측에서 사용되는 아치와이어의 형태는 머쉬룸 형태가 되지요. 그래서 많은 설측 브라켓 시스템에서 머쉬룸 아치와이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설측에서도 스트레이트 아치와이어가 요구가 되었고 더욱이 프리폼드 아치와이어가 요구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설측 교정에서 사용하는 아치와이어의 스트레이트화 그리고 프리폼드화를 시도를 하였습니다. 프리폼드 스트레이트 아치와이어의 연구는 공동개발자 중 임승민 선생이 주도하였습니다. 세던 모형에서 브라켓을 개별화시킨 후 만들어지는 머쉬룸 아치와이어를 이용을 하였는데요. 오모코와 후지다 브라켓에서 나온 147개의 상악용 머쉬룸 아치와이어, 그 다음에 71개의 하악용 머쉬룸 아치와이어를 K-means clustering analysis를 해서 분류를 하였습니다. 아치와이어를 분류하기 위해서 전치부의 반경, 1번이 되겠죠. 전치부의 반경, 그 다음에 길이, 그 다음에 양쪽 구치부, 와이어에 의해서 만나는 각도 등 4개의 리니어, 2개의 앵귤라 항목을 계측을 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스몰, 미디엄, 라지 3가지 크기의 링걸 스트레이트 아치 폼이 분류되었고 이를 프리폼드화 하였습니다. 상악용으로 스몰, 미디엄, 라지, 하악용으로 스몰, 미디엄, 라지 각각 있는 것이 아니고 스몰, 미디엄, 라지 3가지 중에서 하나를 상악 또는 하악에 적용시키면 되겠습니다. 트랜스미션 타입에 따라서 매뉴얼 그리고 오토매틱 자동차가 있습니다. 설치 교정에 있어서 머쉬룸 아치와이어를 사용을 한다면 매뉴얼 운전을 하는 것이 되겠고 스트레이트 아치와이어를 사용을 한다면 오토매틱으로 운전을 하는 것에 해당할 것입니다. 설치 교정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브라켓의 개별화와 개별화된 브라켓의 구강 내 간접 접착 과정을 포함하는 커스터마이즈드 링걸 인다이렉트 본딩이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강의 초반에 설측 브라켓을 셀프 라이게이션과 논 셀프 라이게이션 그리고 호리젠탈 슬롯과 버티컬 슬롯으로 분류해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설측 브라켓을 또 다른 기준으로 분류해 보면 이와 같이 레디메이드 브라켓과 커스텀 메이드 브라켓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즈드 링걸 인다이렉트 본딩은 보통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밟습니다. 즉, 이상적인 셋업 모형을 만들고 셋업 모형 상에서 각 치아에 적합하게 브라켓을 커스터마이제이션 시키고 커스터마이즈된 브라켓을 각 치아에 정확하게 부착할 수 있는 인디비주얼 트랜스퍼 트레이를 제작하는 과정을 가집니다.
인다이렉트 본딩 프로시저를 통해서 레디메이드 브라켓과 커스텀 메이드 브라켓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커스텀 메이드 브라켓으로 안 보이니 커스텀